안잡이 오디오북 애청자 분 중에 화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경애 작가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싶은 걸 그리기보다는 팔릴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제가 낭독할 책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과정과 비슷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면서요. 자, 이 작품은요, 그리고 싶은 그림인데 팔릴 확률도 아주 높은 그림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한동안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작품을 연이어 소개해드렸었죠. 에가사 크리스티와 형사 콜롬보를 섞어놓은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추앙하시는 에가사 크리스티도 그렇고요.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오늘의 작품도 그렇고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심리 스릴러물도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막 대박이 날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나름 참 재미있는 작품이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지 여러분은 이 작품을 사고 싶으실지 그저 제가 그리고 싶은 그림만 그리고 외면받을 낭독일지 궁금하네요. 시작하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추리소설 발코니에서.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 그들은 그녀의 집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저들이 자신에 대해 얘기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중 노부인은 날씨가 좋은 날이면 매일같이 휠체어를 타고 발코니에 나와 있었는데 이쪽을 들여다보는 것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는지 난간 사이로 계속 쳐다보곤 했다. 저럴 줄 알았어. 저 여자가 또 저러네. 에? 커다란 빵덩어리를 카레 소스에 찍었어. 맛볼 생각인가 보죠. 노부인의 딸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런 눈 깜빡할 사이에 먹어치웠어. 저러고 저녁 식탁에 앉아서는 또 어마어마한 양의 밥에 저 카레를 곁들여 먹겠지. 그렇게 말하는 노부인의 몸은 오래전에 걸린 병으로 비쩍 말라 있었다. 뚱보, 정말 혐오스럽다니까요. 그녀의 딸은 비쩍 마른 정도는 아니었지만 날씬했다. 그녀는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것에 신경을 쓰고 조심을 했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운 몸매에 감탄했고 그녀를 사랑했다. 저 여자 남편은 어떻게 저런 비계덩어리하고 결혼할 생각을 했을까요? 제닝스 부인은 비계덩어리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살집이 있기는 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남편이 보기 좋게 여기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또 카레 먹었어? 응, 요리하면서 좀 찍어 먹었어. 그래서 이 모양이지. 그 버릇 고쳐야 해. 남편은 그녀 앞에 놓인 음식까지 먹어치우며 말했다. 아이, 당신이라도 날 존중해 줘야지. 그녀가 농담처럼 말했다. 오래전부터 그랬는데? 그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음 날에도 발코니로 나왔다. 노부인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노부인의 남편과 딸, 사위, 10대 손주 2명이 들락날락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닝스 부인은 그 가족을 패밀리 일가 사람들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모든 걸 지켜볼 수 있었다. 주방과 거실, 위층과 아래층,
심지어 집 뒤쪽 정원까지 일부 보였다. 제닝스 부인의 정원에는 작은 수영장이 있었다. 남자아이가 할머니에게 줄 차가운 우유를 들고 나오며 말했다. 저 아줌마한테 저기 들어가지 말라고 해요. 저 수영장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원에 다 넘치겠지? 남자아이의 여동생까지 거들었다. 비키니를 입은 저 여자도 같이 떠내려가는 걸 보고 싶구나. 노부인이 말했다. 제닝스 부인은 수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저 집 사람들이 날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자기 고백을 하듯 말했다. 나에 대해서 뭐라고들 떠들고 있겠지? 그 휠체어 타고 있는 고약한 노부인 따위에 신경 쓸 이유가 뭐가 있어? 그 둘은 패밀리 집안 때문에 종종 다퉜다. 그녀는 간혹 그 집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의 원흉이라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는 그녀가 살쪘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있던 남편이 점차 그 점에 신경을 쓰게 된 것도 다 그 집 사람들을 욕하기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었던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뒹굴기만 할 건 아니지? 그러다간 군살이 자꾸 더 붙을 거야. 남편이 말했다. 그럼 나도 알아. 대신 안에서 엄청 힘든 집안일을 했다고. 결국 포기했나 보구나. 이제 우리도 집안일이나 해야겠다. 제닝스 집안 거실을 내려다보며 노부인이 손녀딸에게 말했다. 잠깐만. 이제 저 여자가 비스킷을 잔뜩 먹으면서 소파에 20분은 누워 있을 거야. 그건 사실이었다. 무거운 몸 탓에 제닝스 부인은 집안일을 하고 나면 쉽게 녹초가 됐다. 하지만 아무것도 먹진 않았어. 제닝스 부인은 혼잣말을 했다. 저 고약한 할망구가 내가 뭘 만질 때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난 안다고. 제닝스 부인은 커피 한 잔 마시지 않았지만 1시간이 넘게 소파에 드러누워 십잔말 풀이를 했다. 운동을 하는 편이 좋을 텐데. 노부인의 남편이 말했다. 아유, 다 돈이 있어서 그런 거야. 좀 어렵게 살았더라면은 저 여자도 일을 하러 나갔을 테지. 걸어서 말이야. 이야, 오늘은 좀 분발한 모양인데? 제닝스 씨가 잘 차려진 저녁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제닝스 부인이 생각하기에는 남편의 외모도 그렇게 보기 좋은 편은 아니었다. 몸도 늘씬하지 않았다. 큰 상점에 갔었어. 버스를 타고 말이야. 짐이 이것저것 많긴 했지만. 사실 제닝스 부인은 마지막 순간에 결국 포기하고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그랬겠지. 버스를 탔겠지. 제닝스 씨는 듣기 싫게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의 그랬다니까. 참, 당신 양복도 세탁소에 맡겼어. 근데 주머니에 편지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책상 위에 올려놨어. 제닝스 씨의 안색이 파리해졌다. 그 편지 읽었어? 아니, 난 다른 사람 편지는 읽지 않아. 여자들이란
전부 다른 사람 편지를 훔쳐 읽는다고? 남편 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읽지 않았고 읽을 생각도 없어.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그냥 같이 점심 한번 먹은 여자야. 여자? 어떤 여자? 그 편지를 쓴 여자. 아주 날씬해. 오라, 애인이 나타났어. 거실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던 노부인이 말했다. 그 집안 사람들은 건너편 집에 사는 여자에 대해 얘기하며 커피를 마시러 몰려온 친구들을 즐겁게 만들었다. 그날 밤 저 나이 많은 뚱뚱보가 외출을 하니까 남편이 바로 애인을 데려오더라고.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뚱보는 그날 밤 내내 집에 없었어. 남편이랑 그 난잡한 애인은 굴에 들어가는 토끼들처럼 집에 들어갔지. 그리고 곧 불빛이 켜졌는데 현관하고 거실에 말이야. 거실 불을 켰다 끄고 계단 불이 켜지고 침실 불이 켜졌다가 다시 꺼지고. 애인은 어떻게 생겼어요? 손주들이 물었다. 날씬했어. 노부인이 답했다. 이제 그녀는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했다. 다이어트도 했다. 일이 힘들다 보니 먹을 걸 자제하고 굶는 것만으로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무 조금씩 빠지다 보니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살이 전혀 빠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부인은 전혀 뚱뚱하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요정처럼 보일 겁니다. 주치의가 말했다. 여기서 조금이란 13kg을 말했다. 전 정말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뇨? 의사가 물었다. 식사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음식을 만들면서 맛은 봐요. 숟가락을 핥아 먹죠.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름진 음식을 요리해야 하는데다가 중간에 맛을 안 볼 수는 없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어째서 남편분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차려야만 하지요? 부인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식단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우, 안 돼요. 그이가 그런 음식을 바라니까요. 남편은요, 모든 음식에 크림이 들어가야 좋아해요. 그래서 전 그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고 있어요. 의사가 웃었다. 하하하하. 실은 부인이 숟가락 핥아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겠죠. 아우, 또 숟가락을 핥아먹고 있네. 노부인의 딸이 말했다. 그녀는 지금 발코니 난간 위로 몸을 내밀어 불이 켜진 부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 여자 봤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 더블크림을 반 파인트는 먹은 것 같아. 1분에 한 번씩 크림통에 숟가락을 푹 담갔다가 핥아먹고 있어요. 초콜릿 소스도 먹고 있고요. 아마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 여자는 뜨거운 초콜릿 소스도 좋아하나 봐요. 식당에서 가져온 병에 초콜릿 소스를 약간 담더니 그 다음 바로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그날 밤 제닝스 씨가 말했다. 이 먹지도 못할 건 대체 뭐야? 키르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 하나도 당신은 제대로 못 만들어? 만드는 내내 맛을 봤는데. 아, 그럼 당신이 다 먹어. 난 다른 데 가서 저녁 먹고 돌아올 테니까. 그래서 제닝스 부인은 더 이상 음식의 맛을 보지 않기로 했다. 자신의 매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은 아프지만 남편의 부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점차 그런 대화가 빈번해지고 그녀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자 남편은 어깨만 으쓱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여자를 떠났어. 그 가족들이 말했다. 아유,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안 됐다. 어쩌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할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도 이제 머지 않았어. 한편 제닝스 씨는 계속 가식적으로 행동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이다. 날씬한 A는 자꾸만 존재를 드러냈다. 하지만 남편은 집에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불만 있으면 거울 한번 보고 스스로한테 물어봐. 이렇게 된 게 누구 잘못인 것 같아? 아휴, 당신 정말 혐오스러워. 그게 다 저 여자 잘못이지.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말했다. 제닝스 부인은 미친 듯이 살을 빼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음식을 맛보는 일도 없었다. 그렇지만 힘들지 않았다. 그녀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기는커녕 애초에 과식한 적이 없다고 말한 건 사실이었다.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 아닌 그녀 자신의 기준에서는 그랬단 얘기다. 제닝스 부인이 살이 찐 건 그저 유별난 신진대사 때문이었다. 남편을 위해 요리하는 일이 사라지자 그녀는 점차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 제닝스 부인이 의사에게 말했다. 요즘은요, 거의 샐러드만 먹어요. 아이고, 저렇게 계속 푸성기만 먹으면은 저 여자는 토끼로 변하고 말 거야. 발코니에 앉아있던 노부인이 양배추만 가득한 제닝스 부인의 집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마 샐러드에는 크림을 듬뿍 뿌려 먹겠죠? 메가 식초를 바르느라 아무것도 손대지 못하는 딸이 말했다. 내기라도 하실래요, 저하고? 자신하지 않는 게 좋을걸. 노부인이 말했다. 저 여자 실제로도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 말이다. 이제는 피쩍 마르기까지 했어. 그냥 살이 빠진 정도가 아니라 뼈밖에 안 남은 것 같다니까. 어울리지 않는데. 저 여자는 살찐 게 나아. 그녀의 남편이 말했다. 이제 저 여자가 다시 뚱뚱해지는 일은 없을 거다. 살 때문에 어떤 꼴을 당했는데. 그래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는 일은 없겠지. 패밀리 가족들이 편안하게 말했다. 당신 정말 뚱뚱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말랐네. 어쩌다 한 번씩 집에 오는 남편이 말했다. 내가 날씬해지니까 싫어? 난 그냥 당신이 싫어. 남편이 말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전에는 좋아했었잖아. 내가 날씬했을 때 말이야.
지금 당신은 날씬하지 않어. 보기 싫을 정도로 비쩍 마른 거지. 두고 봐라. 저 여자 이제 곧 술을 마실 거야. 봐. 노부인이 말했다. 아직 6시밖에 안 되었지만 제닝스 부인은 벌써 셰리주 반잔을 마셨다. 외롭고 슬픈 그녀가 양배추밖에 없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새로 만든 습관이었다. 반잔은 한 잔이 되고 다시 2잔이 됐다. 점심 샐러드를 먹기 전에, 저녁 샐러드를 먹기 전에, 그리고 밤 11시에. 와인 가게에서 정기적으로 배달을 받는 모양이야. 할아버지가 말했다. 더 독한 것도 이제는 셰리주가 아니라 더보니를 마시겠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물었다. 그 사람들은 사교적이라고 할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녀가 말했다. 건너편 집에 사는 사람들이요? 네, 그쪽 플랫에 사는 사람들이요. 늘 발코니에 나와서 절 지켜보고 있거든요. 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계속 절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절 비난해요.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의사가 물었다. 확실해요. 그게 아니라면 왜 그렇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 집에는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병약한 노부인이 있는데 온종일 발코니에 나와서 난간 사이로 절 지켜봐요. 그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질 않는다고요. 다른 가족들도 들락날락하면서 제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들이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들릴 정도로 가깝진 않을 텐데요. 제 얘기가 아니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발코니에 매달린 채 온종일 저만 내려다보면서 말이에요. 늙은 여자한테 달리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노부인은요, 가족들한테 저에 대해서 떠들어요. 그 사람들 모두가 모여 앉아서 제 얘기만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요, 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제가 살이 불어나는 것도 봤고요. 아주 뚱뚱한 상태인 것도 봤고, 살이 빠지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다시 살이 쪘다가 또다시 살이 많이 빠진 것도요. 지금처럼 몸이 바짝 마른 것까지도 전부 지켜봤다고요. 전 지금 샐러드만 먹어요. 다른 음식은 아무것도 먹지 않죠. 그 사람들은 그것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 모든 걸 지켜보고 일거수일투족을 평가하니까요. 혹시 좋은 얘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저한테 너무 매력이 없다면서 남편이 집을 나가는 것도 봤고, 그이가 애인을 데리고 집에 온 것도 봤어요. 베개에서 낯선 여자 냄새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은 그분들이 남편을 비난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선생님도 제 남편을 비난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제닝스 부인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남편을 비난하고 있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남편은 잔인했다. 제닝스 부인은 이제 자신이 남편을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자, 의사가 말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조언은 해주었다. 자, 술은 조금만 드세요. 두고 보렴. 조만간 금주 모임이 있을 게다. 휠체어에 탄 노부인이 말했다. 제닝스 부인은 병원 대기실에서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었다. 외출을 하고 새로운 머리 모양을 해보자. 잡지에서는 떠나간 사랑을 되찾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다. 얼굴 마사지를 받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어라. 그녀는 외출을 하고 새로 머리를 했다. 얼굴 마사지를 받고 화사한 새 옷도 조금 샀다. 세상에, 그게 대체 무슨 꼴이야? 오랜만에 집에 온 제닝스 씨가 말했다. 이제 제닝스 부부 두 사람 사이에는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술을 약간 마신 그녀는 시시한 농담을 하기 시작했다. 잡지에서 보니까 남편의 사랑을 되찾으려면은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해서. 괴상해 보일 뿐이야. 남편이 말했다. 사실 제닝스 부인은 술을 제법 많이 마신 상태였다. 비틀거리면서 일어난 그녀는 목이 튼튼한 디켄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잠깐만 끼어들게요. 디켄터라는 거는 그 와인 마실 때 일부러 맛을 더 좋게 하고 침전물을 가라앉힌다고 해서 목은 아주 가늘고 밑부분은 아주 넓적한 그런 유리병을 말합니다. 제닝스 씨는 무심코 쳐다봤다가 깜짝 놀라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가 디켄터로 내리치자 그는 뒤로 물러서다가 대리석 벽난로의 딱딱한 모퉁이에 관자놀이를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다. 제닝스 부인은 디켄터를 다시 쟁반 위에 천천히 내려놓은 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잠시 후 그녀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술이 확 깼다. 불과 1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반쯤 취한 상태라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다. 그러다 멍한 상태에서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모욕적인 남편의 말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고통이 끓어오르더니 이윽고 머리가 맑아지고 제정신이 돌아오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했다. 빨리 뭔가 생각해내야 해. 난 이 사람을 건드리지 않았어. 그래, 내가 이 사람을 때리기는 했지. 하지만 남편은 넘어지면서 벽난로에 머리를 부딪혀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말해도 되지 않을까? 남편은 여기 오기 전에 술을 몇 잔 마셨고 그 바람에 그만 미끄러져서 뒤로 넘어지다가 머리를 박은 거라고. 난 이 사람을 때리지도 건드리지도 않았어. 이 일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닝스 부인은 디켄터를 집어들고 병목 부분에 혹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흔적을 닦아낸 다음 마치 위스키를 따르는데 사용했던 것처럼 쟁반 뒤쪽에 내려놓았다. 그런 다음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아 남편의 머리에 난 상처에서 흐르는 피를 자기 손가락에 묻히고 그의 잿빛 머리카락을 잡아 뽑았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난 그녀는 벽난로 모서리에 자기 손가락에 묻은 남편의 피를 문지른 다음 뽑은 머리카락을 그 자리에 붙였다. 끔찍했다. 하지만 통찰력이 뛰어난 의사도 알아차렸듯이 그녀 역시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가 돌아오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은 남편의 몸을 만지면서도 별로 당황하지는 않았다. 그가 없어져 버리면 앞으로 더 좋으리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사를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저 끔찍한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더 이상 내려다보지 않고 내 이야기를 하지도 않는 곳으로. 발코니에서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밝은 저녁이면 저 가족들은 틀림없이 발코니에 나와 몸을 내밀고 창문을 통해서 이 광경을 전부 지켜봤을 거야. 아이고, 이런 남자가 쓰러졌다. 노부인이 말했다. 지금은 누워있네. 저 여자는 근데 지금 뭘 하는 거지? 남자한테 몸을 숙이네요. 딸이 말했다. 어머머머머머, 저 사람이 죽었나 봐요. 여자가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 엄마, 여자가 남자를 죽였어요. 저 남자를 유리병으로 내리쳤어요. 노부인의 사위가 말했다. 그럼 지금은 뭘 하는 거냐? 병 목을 닫고 있어요. 손자가 말했다. 흔적을 지우려는 거예요. 손녀가 설명했다. 어머, 다시 무릎 꿇고 앉았네. 어머, 저 여자, 나라면 절대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뭐라는 거죠? 딸이 물었다. 벽난로에 피를 묻히고 있구나. 저 여자는 남자가 저기 부딪힌 걸로 보이게 하려는 게야. 남자가 술에 취해서 저절로 넘어졌다고. 혼자 미끄러져서 머리를 부딪힌 것처럼 보이게 말이다. 자기는 남자를 때리지도 않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지. 딸의 아버지인 노인이 말했다.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 제닝스 부인은 그 자리에 서서 소리를 들었다. 집중해서 귀를 기울였다. 이제 거의 들리는 것 같았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 잠시 뒤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죠?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녀는 주소를 말했다. 아무래도 제가 남편을 죽인 것 같아요. 여기 남편이 죽은 채 쓰러져 있어요. 제닝스 부인은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창문으로 다가가 그들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왜 죽인 것 같다고 말했는지 모르겠네. 당신들이 벌써 경찰에 다 말했을 텐데. 노부인의 사위가 말했다. 경찰이죠? 이쪽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살인사건을 목격했어요. 네, 제가 전화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제닝스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이미 신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말이에요. 저 위에 있는 발코니 달린 플랫에 사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절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저 사람들은 제가 하는 모든 일들, 저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녀는 바짝 마른 몸에 걸치고 있던 말쑥한 새 옷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남편의 시신을 바라보았다. 모든 걸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절 염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비난하죠. 저는 저 사람들한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망쳤어요. 저들만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경관은 부하에게 신호를 보낸 뒤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 자세로 벽난로를 올려다보니 그 모서리에 잿빛 머리카락과 피가 묻어있는 것이 보였다. 남편분이 뒤로 넘어진 건가요? 경관은 앞으로 숙이고 있던 몸을 쭉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물었다. 뒷걸음질 치다가 매트에 걸려 미끄러졌나 보죠? 그때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힌 겁니까? 그 말씀은 사고라는 뜻인가요? 제닝스 부인이 물었다. 일단 사고로 보입니다만 혹시 부인께서 저희에게 뭔가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경관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아마 저 사람들은 사고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저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제가 여기 있는 디켄터로 남편을 내리쳤다고 하겠죠? 남편이 날 모욕하는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이에요. 남편은 날 모욕했어요. 부인이 남편을 때렸습니까? 디켄터로요. 저 사람은 뒤로 물러섰고 절 피하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벽난로에 머리를 살짝 부딪혔죠. 하지만 제가 먼저 때리긴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 말씀은 그래요. 제가 남편을 죽였어요. 인정하는 편이 낫겠죠? 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테니까요. 건너편에 사는 사람들이요? 네. 저 사람들은 전부 다 보고 있었어요. 항상 쳐다본다고요. 휠체어에 타고 있는 저 노부인 말이에요. 달리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저 노부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나에 대한 말을 하죠. 들리지 않아요? 나에 대해서 떠드는 목소리가? 저 여자가 누구한테 전화를 한 거지? 노부인이 말했다. 경찰이겠죠. 우리가 신고할 거라는 걸 저 여자가 안 모양이에요.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겠네. 다시 살이 찌기 시작하겠네. 지금 그렇게 말했잖아요.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신고할 거라는 걸 저 여자가 안 모양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항상 절 지켜보고 있어요. 언제나 제 얘기만 한다고요. 저 사람들만 아니었으면 이번 일은 사고로 위장할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사람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저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무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그리고 그 사위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죠. 그 사람이 지금 막 살인사건을 목격했다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저들은 저만 쳐다보고 제 얘기만 해요. 저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발. 지금은 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경관이 말했다. 아니요, 저들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떠들어대요. 떠들고 있다고요. 여경관이 들어오더니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날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저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더 이상은 저 사람들이 부인을 지켜보는 일이 없을 겁니다. 당신이 날 데려가는 걸 저 사람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이제 모두 집 안에 들어갔어요. 발코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아직도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아, 듣고 보니 들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좋은 말이에요. 부인이 떠나서 유감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아주 훌륭한 숙녀였다면서. 정말로 부인을 싫어했던 건 아니라고 하는군요. 부인이 여길 떠나게 돼서 유감이라고. 여경과는 제닝스 부인이 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재촉했다. 여경과는 계속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있었다. 제닝스 부인이 밖으로 나가자 경관이 부하에게 말했다. 다른 가족은 없었지? 네, 원룸 플랫이었습니다. 그 집엔 노부인 혼자 살고 있었고요. 이웃들 말로는 낮 시간에는 휠체어에 앉아 발코니에 나와 있는다고 하더군요. 보온병과 샌드위치를 가지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른 적은? 없답니다.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불쌍하고 안쓰러운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님이었어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사실 소설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잘 몰랐어요. 이 제닝스 부인이 환청을 하는구나. 망상이 아주 심해졌던 거죠. 이 마지막 한 줄 장님이었어요를 듣고 소름이 쫙 돋았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거의 100년 전의 이야기인데도 그때도 여성들은 다이어트에 진심이었네요. 하지만 지금과 그때의 여성은 위치가 많이 달라졌죠. 네. 다이어트에 너무 진심인 사회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강은 해야겠지만 꼭 날씬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닐까요? 네, 저도 그 몸의 체지방률이 평균보다 높아서 빼려고 열심히 매일 조금씩이나마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목표 수치에 많이 가까워지긴 했는데요. 예전처럼 막 엄청 갑자기 몸무게를 감량한다거나 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으려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날씬함이 아니라. 네,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요. 쿠팡 링크 타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쿠팡 쇼핑하시면 단지 안잡이 채널에서 링크를 타고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안잡이 살림살이가 확 좋아지니까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크리스티아나 브랜드의 책은요, 그 책이 이제 읽으면 뒤에가 얇아지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웠던 정말 좋은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잔 속에 든 독이라든가
여기 잠들다, 말벌집 이런 작품들 기억나시죠? 네, 언젠가 한번 크리스티아나 브랜드 특집으로 이 작품들을 묶어서 올릴까 하는 욕심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크리스티아나 브랜드를 사랑하시기를 갈망하면서 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